자,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독학사 국어 강의를 같이 공부하고 또 진행하게 될 강사 김초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독학사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독학사 시험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겠죠. 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지금 좀 나눠보고 다음 강의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론들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죠. 자, 일단 독학사 국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리면, 자, 일단 국어 시험의 구성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다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주관식이 없어졌다는 건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가 다 객관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데 있어서 또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결국은 이론에 대한 정리와 암기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는다면 분명히 객관식 문제를 풀이할 때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더욱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확실하게 암기까지 하고 복습하자라는 게 아마 독학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지선다형 객관식 40문항 2.5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교재 구성.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물론 개념과 문제풀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학과, 고전문학, 현대문학.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들을 잘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종 모의고사라든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할 수 있게끔 암기 키워드 또 관련도 기출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법 두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어학만 해도 당장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 장마다 최소한 챕터가 5개씩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하셔야 될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생소하고 낯선 내용들일지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잘 이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아마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 독학사 국어 공부 이렇게 공부하자를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일단 개념편을 좀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 일단 개념은 당연히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양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정리하고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지? 라는 생각이 물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키워드로 만들고 그것들을 마치 줄거리처럼 엮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건 개념 정리는 좀 확실하게 하자. 자, 그렇다면 개념 정리는 어떻게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당연히 충분한 시간 투자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복잡하고 많은 내용입니다. 단시간에 공부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학습입니다. 자, 이 반복학습은 제가 특별히 더 강조할 겁니다. 자, 특별히 더 강조한다라는 건, 자, 복습과 그리고 예습이 꼭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복학습이라는 건 그냥 본 걸 또 보고 본 걸 또 보고가 아니죠. 그런 단순 노동이 반복학습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복학습,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학습이란 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다시 그 강의에서 배운 이론들을 교재를 통해서 이론을 접목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놓친 건 없나? 또는 내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없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습득하는 과정. 그것들이 복습과 예습이 되겠죠. 그냥 단순히 교재를 펼쳐놓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건 이제 예전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오늘 OT 시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아무래도 국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예문들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 특히나 자, 이 문법 파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문법이 될 겁니다. 자,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이 있겠죠. 그래서 두 부분 다 사실 어렵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상 암기할 내용들도 많죠. 자,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딱한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예문들을 많이 다뤄보신다면 훨씬 더 조금 편안하게 이론들이나 그 예문들이 같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예시문들을 특히나 문법 파트에서 좀 다뤄보자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또한 많이 제가 실제 강의 시간에도 다루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자 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비슷한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 이걸 왜 같이 묶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자, 항상 어떠한 특정 이론들은 그 이론과 비슷한 이론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고 이 이론과 또 반대되는 이론도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과목에서는 그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머릿속에 입력해서 그것들을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거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상 그게 나중에 섞여버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뒤죽박죽 섞여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막상 문제풀이할 때 이게 이거였던가? 이게 이거였던가? 라고 헷갈리셨던 기억들,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헷갈리지 않게끔 세트처럼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해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 문법에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모음조화를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자, 모음조화라는 건 중세 국어 때는 엄격하게 지켜졌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대 국어에 와서 모음조화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지키지 않죠. 쓰임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모음조화가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개념과 상반되는 차이 나는 거 달라지는 개념들은 같이 묶어서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해놓자라는 거 제가 두 번째로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학은 시대별 흐름을 꼭 기억하자인데 자, 아마 독학사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쌍두마차가 문법과 문학이 될 겁니다. 자, 워낙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학에서 가장 빨리 문학을 흡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시대별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 자, 1920년대에는 일제강점기가 심해지고 있었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소설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가난한 삶을 아주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리얼리즘 소설이 유행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1920년대는 리얼리즘이라고 머릿속에 외운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이런 문학 장르들이 나오게 됐구나 라는 걸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신다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학을 좀 흡수하시는 게 수월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흐름을 같이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교재 작품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론편에 나온 여러 이론들을 실제 적용해 가면서 분석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암기는 섣불리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충분히 개념을 살펴보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후에 반복학습을 통해 해둘 것이라는 건 한 번만 공부하고 나서 바로 암기한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직은 제대로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처음 공부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들을 그때 외워놓는다라는 건 사실상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정도 반복학습을 충분히 하고 이론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후에 그때 암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더욱더 안전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됩니까?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이렇게 공부하자. 문제편입니다. 자, 일단 문제는 틀려도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틀려도 된다라고 합니까? 자, 이런 질문도 역시 많이 받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문제는 틀려도 좋다. 어차피 문제는 50대 50이죠. 맞거나 틀리거나. 하지만 피드백만은 맞아도 하셔야 되고 틀려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 1번 문제를 풀었는데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죠. 그렇죠? 틀린 문제는 왜 틀렸지? 다시 풀어보고 모르면 해설지 참고하시고 또 그냥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그런 피드백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은 문제든 또는 틀린 문제든 똑같이 다 모든 보기들을 다 다시 분석하시고 피드백 정확히 확실히 하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답만 해석하고 넘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 정리되지 않은 개념들을 파악한 후에 확실히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틀린 문제는 이론에서 다시 개념을 정리하신 후에 오답 정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오답 정리가 피드백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후에 문제 보기에 나와 있는 다른 예문들인 거죠. 답은 1번인데 2번, 3번, 4번도 체크를 해야 됩니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틀렸지? 왜 맞았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한 후에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맞은 문제도 다시 보자. 제가 항상 문제풀이 할 때 가장 좀 방점을 찍는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맞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틀린 문제에만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걸 왜 맞았는지, 그 또 문제 안에 있는 틀린 보기들은 왜 틀렸는지를 당연히 안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예문들, 더욱더 많은 이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씩 다 꼼꼼하게 철저하게 피드백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자, 그렇다면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너무 고루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과 예습은 철저히 하자. 가장 기본이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반복, 이 꾸준한 반복이 암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나 외워야 되는데 이거 안 외워지는데 어떡하지? 라는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워야지가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지 이 부분들이 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지 뭐. 자, 세 번째 총정리로 다시 한번 훑어볼까? 라고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훑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난히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체크하시고 따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과 예습은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강조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개념 정리 및 예문 적용인데, 자, 많은 예문을 볼수록 점수는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제에서 맞은 보기든 틀린 보기든 문제 속에 달려있는 보기들은 다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자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풀이 후에 부족한 이론 점검이죠. 자,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하는데 이론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론이 비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틀렸지? 또 어느 부분의 이론이 나에게 부족하지를 떠올려 보시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이론 빠진 거 메꿔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있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죠. 틀렸다 맞았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오히려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으로 삼는 게 더욱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의 핵심 세 가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독학사 국어를 공부하시는 동안 이 핵심 세 가지를 항상 잘 기억하시고 또 리마인드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진짜 개념 들고 여러분들과 개념 강의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예습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 내용들 미리 한번 훑어보시고 저와 강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학사 국어 김초영이었습니다.